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5년 이내 급변하는 일상 어떻게 예측하시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취약점에 또 그 중에 어떤 긍정적인 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인 드론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결국 앞으로 강원도에 앞으로 5년 동안 바뀔 것들은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피지컬 AI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가장 먼저 첨단 기술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저희가 개발을 못 해왔던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이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규제 완화해가지고 많이 불러오면 네. 그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많은 서비스와 뭐 플랫폼과 솔루션과 그런 로봇들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기 있는 강원 도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 제일 먼저 쓸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간지방이고 막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에 한 4대밖에 버스가 오지 않는 지역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요응답형 DR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자율주행으로 예를 들면 사람 없이 저기 뭐 외딴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뭐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갔다 온다든지 도심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 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 배송을 통해서 이제 드론이 이제 뭐 사찰까지도 가고 산에 있는 중턱에 있는 집에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일상이 급변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예측을 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에만 AI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AI 모델들이 수많은 하드웨어로 우리 눈, 우리 옆에 이 장치들로 이제 다가오는 그 미래를 그리신다면 네. 되게 재밌고 짜릿하고 그리고 기대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고 재밌는데요. 네. 육 대표님.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꽤 많은 의사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하고 아마 꽤 많은 의사들이 뭐 많이 쓰시지만 요새는 전화하면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아서 어떤 업무인지를 판단을 해서 네. 워낙 바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보면 강원도의 취약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인구 변화죠. 네. 점점 노령화되고 노령층이 많아지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임상실증을 많이 해보니까 여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발달되면서 임상실증도 많이 필요한데 노령 인구가 많고 그 노령 인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전창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제 샌드박스의 좀 확장된 버전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개발해 나가고 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체계를 한다면 이런 선순환 체계가 아마 강원도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죠. 강원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AI 시대에 맞아서 강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것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강원도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 맨날 왔던 설악산이 항상 생각나는데요. 예. 지난주에도 새로 나온 옥수수를 먹고 강원에서 배송된 것들을 먹고 왔었는데 사실 강원도는 저에게는 이제 서울 살다 보니까 휴가 때마다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의 이 장점이 자연 경관과 사실 이런 이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오고 싶게 하는 공간을 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의 연장선인데요. 하나의 예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AGI 하우스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대표님들과 여러 가지 벤처 사업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챌린지도 하고 해커톤도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광 지역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점들에 그 AI를 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올 수 있는 나 이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 논의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쌓여야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꼭 거기서는 옥수수를 좀 줬으면 네.
하는 강원도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AI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네.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하게 초중등학생만이 아니라 어린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특히 노인들까지 이 AI에 관한 교육을 전반위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좀 많은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 또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업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AI 시대에 저희가 직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들 그 대표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창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주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대학하고 지역사회, 기업들, 학교들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은 AI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네. AI 스피커를 만드는 기업의 기술을 가져다가 그걸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처럼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사회 기업들, 그다음에 또는 공공 부분 다 연결된 형태가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밀한 연결된 체제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소셜 임팩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창업이 되는 그런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